네, 월요일 이슈 탱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있었기 때문에 출근길 문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저희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 향후 이제 이 짧은 마디였지만 이걸 들어보면 향후 이제 정치권에 대한 전망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해 보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요. KBS가 출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회사장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글쎄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라기보다 이게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시켰다. 동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초강대국 두 개, 세 개의 나라를 제외하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는데 그만큼 동맹이 중요한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시켰고 이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글쎄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듣고 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쪽은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엄호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윤핵관, 신윤핵관 이런 분들인데요. 자, 일단 두 분이 오셨으니까 두 분과 함께 일단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께 먼저 드릴까요? 뭐 예상됐던 반응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그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이제 그 본인의 여러 가지 순방 중에 있었던 성과도 밝혔고요. 또 동시에 그 있었던 비속어,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 부분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명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아마 사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측했던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오늘도 국민들의 예상과 맞게 또 사과를 하시진 않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그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오히려 사실관계 영역으로 또다시 빠뜨린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도 이것이 만약에 한국 국회를 지적했던 막말이나 욕설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외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15시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 발음 하나 듣기 청취를 못 해가지고 15시간 만에 내놓은 해명이 한국 국회를 향한 거라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욕을 한 것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넘어가면 될 일을 또다시 사실관계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저질렀던 실수를 오늘 대통령께서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집권 여당, 저는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도 저는 참 죄송하고 국민들께는 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참 면목이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착잡한데 한숨을 깊게 쉬셨던 우리 차재원 교수께서도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실수 이후에 수습하는 그러니까 그 지금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발언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네. 대통령께서가 본인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를 왜 국민한테 이야기를 못합니까? 나는 이런 의미로 발언을 했다. 그 이야기에서 나는 그래서 보도는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상을 더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 그 진상을 밝힐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를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진상을 어떻게 밝힙니까? 물론 오늘 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MBC 보도 전에 네. 민주당의 박원공 원내대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종 근원유착 아니냐. 네, 네. 그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사실 그날 그 현장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 물론 뭐 바이든이나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해명이었지만 네.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사용했던 그 비속어대에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 여기에 대한 진실한 뭐랄까요, 반성과 사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과 MBC와의 유착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정치적 역공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 저는 뭐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워낙에 많은 각기 다른 해석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의원들별로 특히 이제 네. 옹호하고 엄호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네. 진위를 왜곡하지 네. 말라고 네. 옹호하는 쪽에서는 저는 이제 이 지금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을 자칫 오해할 것 같다. 즉, 또 다른 체리따봉으로 당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엄호나 어떤 이런 해명이 나의 뜻과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사실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그런 뜻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그것이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오늘 뭐 스픽스 홈페이지에 칼럼도 제가 썼습니다만 예. 제가 쓴 칼럼을 제가 조금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실 당초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것은 정상회담이었잖아요. 네. 정상회담은커녕 이 소위 말하는 풀어사이드 약식회담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48초간의 무대 위 한담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려고 했던 중요한 우리 국익과 관련된 현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별 철폐, 네. 그리고 지금 환율 상승에 따른 한미 통합 스왑 체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이 절박한 심정이 제대로 전달됐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지금 화면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저 뉴욕타임스에 보도됐던 사진입니다. 뉴욕타임스 이번에 순방 떠나기 전에 할 때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사진을 저 사진은 아마 뉴욕타임스가 처음으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국내 언론들 제대로 보도를 안 했는데 네. 저기 보면 지금 더 벅스탑이어라는 말이 딱 있잖아요. 네. 저 편말이 네. 저거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그때 유퀴즈에 나갔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예. 유퀴즈에 나가서 대통령직을 지금 부담하는 그러니까 담당하게 되는 그 부담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벅 스탑 히어라고 했어요. 더벅 스탑 히어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미국 측이 알고 네. 지난 5월 달에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저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줘서 저걸 갖다가 지금 집무실에 올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매일 아침마다 저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예.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책임지는 모습입니까? 사실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저 사진 때문에 지금 딴 데로 잠시 샜습니다만 예. 사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번 내부 총질이나 하는 대표에 당대표. 대한 이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 출근길 문답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생을 챙기느라 못 봤다? 뭐 다른 정치인의 발언에 논평하지 않겠다? 그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이야기해서 일파만파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했어요. 저는 뭐 그렇다 치지만 이번 사안 또 지금 오늘 이야기하듯이 진상을 더 밝혀져야 된다. 마치 나무 이야기하듯이 네. 더벅 스탑 히어라는 본질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사진 때문에 제가 옆으로 약간 샜습니다만 화나셨어요. 예, 차 교수님 화나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이 사실은 상당히 엄중하잖아요. 책임감이. 그렇다고 한다면 48초 대화를 하고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느냐. 야,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하실까? 이 업계 관계자들이 이 낙담할 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비속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정말 헌법이 규정한 성실하게 대통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걸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더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이와 관련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에요. 그것이 미국 의회든 그것이 대한민국 의회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지금 대의기관에 대해서 저런 식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용인될 수 있다?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품격이죠. 대통령의 품격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앞서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윤석 전 대표와 이러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내부 총질이나 문자 공개의회 일파만파가 벌어지면서 윤석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통령 사석에서 나라에 대해서 이 땡땡 저 땡땡 한다. 많은 국민들은 설마 그렇겠어.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오버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놓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기대했던 대통령에 대한 품격 이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기대는 했었는데 그래도 뭐랄까 국민들을 향한 사과랄까요? 미 국회 어떤 이 새끼라고 표현했던 아무튼 그게 이제 미 의회든 우리 야당이나 국회든 간에 이제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 본인이라면 어떤 돌아오셔서 첫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아주 유감이고 송구하고 이제 이런 표현 정도 등장할 줄 알았는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하나 또 짚자면 그러니까 아까 15시간 동안 해명이 좀 늦어졌던 과정 안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해명이 잘못됐다.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거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건 대통령의 재가하에 이루어졌던 해명이었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홍보수석이 그 발언의 진원지가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15시간이 죄송합니다. 15시간이 걸린다는 뜻은 저는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 내지는 여러 가지 수습책을 저는 함께 논의를 하면서 나온 것이 그 난리면이라는 저는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이제 해명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지금 그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 방식으로 지금 이것을 진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이 났으면은 살수차 불러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기다 토치를 더 대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더 불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유감스럽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 임시 비대위원장하고 예. 이제 유상범 전 윤리 부위원장은 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불과 한 4, 5일 전인가요? 문자 노출돼가지고 뭐 기자를 고발한다느니 정보통신망법 운운하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본인들 논란은 싹 덮였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두 분만 웃고 계신다라는 게 저도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고요. 저는 지금 이 사단에서 국민들이 저는 화가 나는 부분이 전 이거라고 봅니다. 물론 솔직하지 못하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말한 대통령이 이건 숨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발언조차도 해명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국민들이 다 같이 들었거든요. 이게 공동기자단이 찍던 것을 유튜브로 다 보고 있었고 저도 이거 들은 게 제가 오전 9시 한 10분쯤에 제가 이 얘기를 저도 기자들 통해서 받았는데 예. 지금 기자들은 한 8시 50분부터 이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국익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취지로 어떤 내용들의 소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다 같이 들었거든요. 기자도 듣고 청와대도 듣고 국민들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지금 사실관계가 왜곡이고 뭘 짜집었다는지 전 일단 그거 잘 이해 안 되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똑같은 내용을 듣고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사람 뭐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제가 뭐 100보 양보를 하더라도 왜 자기 청력을 왜 의심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자꾸 한 20번씩 돌려듣게 돼요.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거 돌려들어보라고 계속 국민들께 선전을 했거든요. 예. 저는 국민들께서 다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것인데 그 내 귀를 의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전 이건 참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새끼 발언을 사람으로 들리는 의원들이 지금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의원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도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한국 국회에 대한 사람인데 이게 새끼인데 이게 예. 지금 미국으로 와전됐다. 국익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이 새끼 발언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초선 구태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초선 구태 의원들은 이 권력에 대한 아첨을 어디까지 도대체 이분들은 하실지 정말 그 상상 이상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일, 삼척동자도 알 일을 정말 어렵게 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마지막으로 언론이 국익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MBC의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 저도 비판 많이 했습니다. 잘못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요 사안에 한해서는 과거 거를 가지고서 운전자 바꿔치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해자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언론이 진실 보도를 안 하고 덮어줘야지 그게 국익입니까? 그 국익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와 치부를 가려주는 게 국익입니까? 저는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보거든요. 언론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어떤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의문점을 던져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스픽스 단독 보도로 준비한 내용 이전에 만약에 대통령의 사과나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해명이 나온다면 빨리 좀 반영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방금 보신 영상은 KBS가 출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뭐 나왔던 평가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대통령의 품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에 대한 것 그리고 대통령의 품격이 또 곧 국가의 품격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죠. 기사를 보겠습니다. 저희 스픽스가 헌법학자와 인터뷰를 가진 내용을 토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욕설 파문은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국가공무원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는 존재인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한 사람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이 가능한 일인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도 짚어보고 평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요 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명시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걸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면 이게 위헌 국면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이게 또 커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 의무 사례들을 봤을 때 또 판례들을 봤을 때 보면 굉장히 그 해석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대통령의 이번 파문은 품위 유지 의무일까? 법조인이 나와 계시니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한 거 맞습니까? 변호사님? 뭐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그 위반 사실 자체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위반이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과거에도 그 나향욱 전 관리관인가요? 그분이 맞아요. 그 소위 국민은 말하는 개돼지. 그 개돼지 발언을 했다가 아마 파면을 당했는데 그 파면의 정도는 너무 중하다 해가지고 아마 소송에서 좀 이겼을 겁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발언에 대해서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뭐 파면은 과하다 할지라도 그 이하에 있는 뭐 감봉이라든지 정직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지위가 있습니다. 이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공무원이기도 하거니와 네.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대통령을 징계한다는 것이 마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밝혔던 것인데 또 당에서는 그 일을 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법리적으로 빡빡하게 적용을 해서 굳이 하겠다고 하면은 뭐 말릴 건도 없을 겁니다만은 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관급 이상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면은 탄핵을 소추한다라는 것이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도를 보겠죠. 그것이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정치적 사법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여러 법률 위반이 있어서 이제 파면한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법률 위반 사실은 일부 인정은 되지만은 파면을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적인 부분에서는 징계는 어렵고 이제 탄핵소추 사유는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결돼서 인용되기까지는 또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지금 이제 대통령은 당의 당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윤리위에서 하는 징계 대상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원을 당 차원에서 징계하는 건 그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항희 윤리위원장의 지금 참 민주주의를 반하는 그런 행태에 비춰봤을 때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뭐 징계 운운하셨거든요. 네. 그런 기준에 놓고 봤을 때는 당의 징계는 이제 공무원 징계와는 다른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좀 오묘한 해석이기도 하네요. 이제 뭐 28일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윤리위가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준이라면 대통령도 윤석열 당원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해석이시고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소통수석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누가 징계합니까? 징계위원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법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비서실장? 그것은 이제 상급자들이 하기 때문에 아. 아마 거기 내부 징계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석까지 갈 것도 없고 예. 청와대 행정요원이 뭐 술 먹고서 예를 들면 뭐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내부에 대통령실 내부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징계위원장은 아니고 비서실장의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해석에 의하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아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당 윤리위 차원에서의 징계 문제는 저는 진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지난 당원권 6개월 정지 먹었던 이유가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었거든요.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당 대표라는 문자의 공개 때문에 빚어졌던 여러 가지 당내 상황으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한 표현을 해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 자, 뭐 물론 추가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의 제공자였던
그럼 윤 대통령의 그러면 문자 이 행위 자체는 네. 당원의 품위 유지하고 얼마만큼 그러면 지금 동떨어져 있는 일인가? 네.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윤리위에서 과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액션을 안 취하고 있잖아요. 예. 뭐 징계 절차 개시 당연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번에 유혹 발언 때문에 그럼 당윤리가 나설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가능성 제로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그 엄격한 법적 잣대 당윤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의 그런 품격 유지 위반 예.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 잘 하셨지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 실정법을 위반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국회 내에서 사실은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게 정치적 한계고요. 설사 발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설사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그러니까 그 정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 네. 그 정도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가 저는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예.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 입에 달고 계시는 헌법 가치하고 배치되는 행위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헌법의 가치요. 예, 헌법의 가치.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간 비속어를 쓰는 행위, 이러한 행위 자체가 가면 지금 헌법의 가치하고 부합됩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상권 분립을 지금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의민주주의를 우리는 헌법의 분명한 가치로 딱 못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요, 지금 이 동맹을 이관하지 마라.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건 국민이관이잖아요. 예. 국민의 통합과 그리고 국민 간의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성실한 그러니까 지금 의무를 딱 명시하고 있는 헌법 가치하고 일치하나요? 그 일치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국익에 위반되니까 보도하지 마라. 이 이야기 자체는 진짜 우리 헌법 가치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가치를 맨날 이야기하시는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확실히 진상을 더 밝혀야 된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이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저는 그 윤리위가 뭐 징계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양희 위원장께서는 상당히 독립성을 강하게 누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누구 의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양희 위원장의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소신을 비춰봤을 때 저는 직권으로도 뭐 윤리위가 여는 그런 상상적인 일들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이양희 위원장의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신군부와 양두구육, 소위 말하는 개비유, 개고기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윤리위에다가 하명지령 내렸거든요. 네. 윤리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윤리위가 받았어요. 보도자료를 내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져보겠다라고 윤리위가 언론 보도도 냈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는 징계 게시 또 올렸습니다. 뭐 말 가지고. 예, 예. 아니 그러면은 개고기와 개보다 그 이 새끼라고 국회 전체를 모독했던 그 발언이 더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감적으로 느낄 때도 그러면 양두구육 비유나 신군부 비유는 그럼 징계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인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움직인다. 이것은 상당히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개고기 비유나 개 비유의 기분이 나쁘셨다면은 저는 국회에 대해서 이 새끼라고 적용했던 거의 그 상스러운 욕설 같은 언어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발끈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까? A라는 사람이 단어를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B가 더 심한 단어를 얘기하면은 B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빠지고 뭐 권력 추종입니까? 저는 국회의원들께서
일관되라는 말씀을 꼭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 본인들이 이 새끼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실 거라면은 과거에 세웠던 기준들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발끈한다기보다 발끈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니와 지금 보면 사실상 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아까 저희 그 의원들 아까 박수영 뭐 저기 배현진 이렇게 유상범 그 나온 그래픽 이쪽 거좀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원래 기존에 했던 김은혜 홍보석의 해명보다 15시간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메시지 요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진전된 커버를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의원이 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제가 좀 더 발전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발언을 실제 대통령이 처음에 발언했던 그 발언의 내용을 다 인정을 해버리면 진짜 실정법 위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저분들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발언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저 세 분 배방류라고 저도 이제 그 인터넷 배방류? 따서 들었는데, 저 배방류 세 분은 정말 청력 의심해봐야 됩니다. 청력 의심해봐야 된다는 게, 제가 날리면이나 바이든은 뭐 논란이 있으니까 양보하겠는데 네. 이 새끼 발언은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네네. 근데 그게 왜 사람으로 들립니까? 그럼 본인 청력을 의심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권력에 대한 아첨이 너무 심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망적 사고 내지는 희망적 청력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은 저는 부끄러움을 아셔야 된다고 보고, 저 배방류 3인방은 저렇게 들리신다 그러면은 정말 청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릴까요? 저렇게까지 나서서 대통령 엄호하는 이유는 공무원법 위반을 자인하는 격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든지 기존에 처음 보도가 됐던 대통령의 발언이 실정법 위반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엄호를 하는 것이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법 위반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 예. 뭐 그런 이야기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도 지금 하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하니까 지금 하니까 민심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커버를 하려고 하겠죠. 저는 사실은 근데 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1972년도입니까? 73년, 그러니까 원래 사건 발생은 1971년도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당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재선을 노리고 있던 그 닉슨 대통령 측에서 미국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 장치를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려다가 그 좀도둑이 잡혔잖아요. 처음에 좀도둑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좀도둑이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것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문제는 이 과정 때문에, 이 여파 때문에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사임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닉슨은 사실은 그 좀도둑이 도청장치를 다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고 해요. 근데 왜 물러났느냐? 예. 문제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당시 그러니까 공화당 정권인 닉슨을 필두로 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민심이 이반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임을 한 겁니다. 네. 사실은 만약에 그러니까 닉슨이 나 그거 몰랐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 책임져야지 라고 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예. 닉슨은 아마 편안하게 아마 임기를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한번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카바치면서 여기서 이게 핀트가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민심이 완전히 이반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해서 상원까지 결의가 되면요. 미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대통령이 파면당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례 때문에 사실은 그 엄중함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던 사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통령께서 본인이 한 이야기를 마치 제3자가 한 것처럼 진상을 더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엄중한 사태가 또다시 밀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엄중한 사태라는 게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대통령 끌어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치적인 액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민심이에요. 민심. 제가 오늘 칼럼에서 썼지만 뭡니까? 군주 민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군주 민수. 그러니까 대통령은 배고, 그러니까 임금은 배고, 그러니까 지금 백성은 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를 띄울 수 있는 것도 백성이고요. 뒤집을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것도 백성이에요. 자,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윤 대통령이 왜 떴습니까? 단숨에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권력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그 기계. 그리고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한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거기서 국민들이 지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단 한 번도 선출되지 않으신 분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 민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민심하고 계속적으로 어긋날 경우에 민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봐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사항 자체가 저는 아슬아슬하다. 이대로 가면 민심이 이반될 거라는 이제 전망을 차재원 교수께서 주신 건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내용을 쭉 다뤄봤다면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출근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입장을 어떻게 밝혀야 될지 충분히 조율하고 나온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외웠다, 학습했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왜 이런 답변을 선택했을까요? 그 배경부터 일단.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다 네네네네. 보니까 당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네네네. 저는 오늘 사과 안 하실 걸로 안타깝지만 예상을 예. 했었고 네네. 또 예상대로 맞춰져서 조금 흥미는 잃었습니다. 왜냐면 예.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상한 대로였고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의 15시간, 15시간 이후에 나온 해명이라는 것도 하나 눈여겨봐야 되고요. 예. 주말에 그 배방류라고 하는 그 3인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까지 사실관계를 뒤바꾸려는 저런 네네. 뭐 소위 말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입장을 정한 겁니다. 네. 정하고서 소통이 되고 앞서서 끌고 뒤에서 따라오는 이런 형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사과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안 하셨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 지점에서 짚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두 가지 그리고 대통령실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뭐 차재원 교수님 말씀 저는 다 100% 동의를 하고요. 국민의 민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를 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징계 차원에서 공정성에 대한 건 짚었고 예. 이번에 상식을 상식. 짚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상식에 맞습니까? 국민들의 상식이라는 것이요. 요즘은 대통령의 그런 그 핫마이크라 그러죠. 그 따라가면서 취재하는 거. 그 잡음들이 네네네. 다 들어가거든요. 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 올려놓고 본인은 한 1, 2분 안에 지웠는데 다 캡처하죠. 다 캡처가 돼서 돌아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진실을 어떻게 감춥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관광 렌즈로 뒤에서 한 50m 뒤에서도 찍거든요. 네. 국회에서. 네. 그럼 찍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상식선에서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저는 또 하나는 정직입니다. 저는 지도자에 있어서 뭐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정직함인데 이 정직함에서 신뢰가 나오고 여기서 국정 동력이 생기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조기 축구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총무들이 회를 운영할 텐데 그 총무가 정직하지 않으면 가만 냅두겠습니까? 그 총무 당장 바꾸죠. 그리고 뭐 요즘 업무 잘못 관리하면 다 횡령이나 이런 걸 다 고소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도자의 정직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거를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야당도 지금 이 욕설 논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런 뭐 그거야말로 또 사담이죠. 그 녹취된 게 돌아다녀서 이제 욕설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국회가 모독을 당했으면 사실은 국민들이 모독을 당한 것인데 예.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양당 모두 이건 참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직의 면에서는 참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신인규 변호사 민심 위반합니까? 이것은 그 사태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 해명 과정에서의 있었던 부도덕함, 그 정직하지 못한 모습. 국민들이 돌려보르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새끼로 들리는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MBC에 뭐 항의 방문하고 언론에 대해서 거의 전면전식으로 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우병까지 소환을 한 것인데 예. 국민들이 그런 거 다 구별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유효타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그 배경도 해석해 봤고 예상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스픽스의 단독 보도를 토대로 한 법적인 해석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실어 드렸는데 그런 해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타 언론들의 보도로는요, 교수님. 예.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쨌든
사과나 네. 유감 표명, 뭐 네. 송구하다 이 정도 메시지를 내서 네. 매듭 지으려고 할 거다. 네. 이런 전망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영수회담 하려고 할 거다. 네. 뭐 이제 원래는 여당 대표까지 같이 만나가지고 여야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이제 만나는 그림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수회담 하려고 할 거다. 이런 해법들이 나왔어요. 어쨌든 민심 위반이라든지 여론이 좋지 않은 걸 대통령실도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해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해법이 있습니까? 오늘 뭐 해법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각한 해법은 나름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상을 더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 그게 그거는- 해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황당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아까 더 벅스탑 히어라는 본인의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좌우명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오늘 계속 칼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제 경솔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제 진위는 알려진 과 다르다. 미국 의회나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처리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다. 어쨌든 우리 국회를 폄훼한 듯한 표현이 있었던 거 잘못됐다. 국회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더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야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 이것이 뭐 지금 MBC가 하고 뭐 민주당이 결탁된 이야기는 격가지 이야기로 그건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책임지고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뭔가 지금 민심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식의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가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나요? 블룸버그가 지금 아시아가 지금 98년도 외환위기와 같은 아시아의 통화위기가 올 거라고 지금 경고장을 내밀었어요. 우리 지금 이번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유동성 공급 장치라는 일반 국민들은 정말 듣지 못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통화스와프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해답을 갖고 오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환율은 계속 늘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 부분이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강경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겨울을 지금 맞이하는 전 세계의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LNG 가격을 지금 갖고 오는 것이 몇 배로 뛰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겨울을 우리나라도 이번에 엄청난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력 법제화한다고 어제는 탄도미사일을 쏘았어요. 이러한 이 모든 상황 자체를 그럼 대통령 혼자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압도적인 가방의석을 갖고 있는 의회하고 협조 없이 이 상황을 풀 수 있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정말 사과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협치가 되고 머리를 맞대서 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소한의 그 협력이 필요한 분들을 이제 이 새끼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하고요. 뭐 이제 차지원 교수님 말씀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윤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법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국익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의 해명은 국익 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동맹 관계까지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이 부분을 엄중하게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태도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본인 수호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뭐 체면 내지는 자신의 그런 거짓말이든 아니든 본인의 이런 난처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과잉보호하면서 오히려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상당히 이건 좀 수법적으로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수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게 국익에 맞는지 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영수회담 아까 얘기하셨는데 전 영수회담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 새끼라고 지칭을 받은 상황에서 전혀 야당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 드러났는데 여기서 영수회담 해준다고 좋아서 따라가면은 아마 그 지지자들도 아마 거의
뭐 뒤집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쉽지 네. 않을 거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사죠. 수사에 대해서 지금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그 선뜻 영수회담에 응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아마 정부 여당이나 그 수사 당국에서는 좀 더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수회담도 물 건너갔고 그냥 더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할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라는 것도 과잉으로 흐르면 안 되겠지만은 기존에 해야 될 수사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국은 조금 더 날이 서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식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상식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비상식적인 태도를 유지해가지고 강화해가지고 민심이 돌아온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가기 전에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더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돌려가지고 지금이라도 결자해지를 하고 잘못된 거 인정해야지 넘어갈 수 있지. 이것을 또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사실관계 영역으로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아까 차 교수님께서 국내를 지칭했다고 한 전제하에서 저는 아까 사과문 같은 거를 이렇게 읊어주셨는데 상당히 저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했더라도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하고 국익을 위해서 내가 많은 걸 준비해왔고 많은 환담을 나누고 싶었으나 현실에서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48초밖에 못 만났다. 내가 좀 인간적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좀 순간 좀 울컥했다. 국익이 너무 심대하게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데 이것을 48초밖에 못 만나니 내가 좀 서운함이 너무 강해서 예.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좀 나와서 미국에다가 참 유감이고 사과의 뜻을 전한다 하면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그건 국익에 대한 대통령의 열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전 이거를 그거를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지만은 미국으로 했던 한국으로 했던 다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한 수위에서의 사과와 존중과 예우를 갖춘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대처가 너무 아쉽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실이 접근하고 있는 어떤 국익에 대한 관점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했지만 분명히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미국 쪽에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줬다든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 선에서는 아마 자주 통화도 하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 뜻은 그거 아니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제 그러니까 재정 공여 기여에 대한 예, 예.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우려하면서 우리 쪽이 이야기를 한 거다. 예.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했겠죠. 했고 아마 바이든한테도 아마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설사 미국을 겨냥한다 하더라도 예. 앞서 우리 신 변호사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국익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홀대당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관철 못했으니까 우겨서 이야기할 수 있다. 예, 예. 뭐 그 정도 하면 바이든이 정치판에서 50년을 굴른 사람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치 지금 이 발언의 진위를 누군가가 지금 한미 동맹을 이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기획을 했습니까? 이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그럼 그거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하고 이 진위가 뭐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면 될 걸 갖다가 지금 이 보도된 경위를 갖고 지금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방귀 낀 땡이 화내는 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파 언론의 조작과 선동이라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아무래도 이게 지금 뭐 유사성을 저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이준석 대표 사건도 비슷합니다. 사고는 권성동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치시고 또 기자님이 찍으셨겠죠. 근데 네. 그 사고는 누가 치고 또 책임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사고는 누가 쳤는데 지금 듣는 사람들 내지는 청력을 의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걸 개입해서 한미동맹을 이간한다라고 지금 간다면은 이건 너무나도 엉뚱한 데에다가 화풀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사건하고도 상당히 저는 유사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로 풀어야지 문제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야 네가 이거 제기를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운전석 바꿔치기처럼 네. 사고 낸 사람이 앉아있어서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 갑자기 그거 신고했다고 너가 여기 운전석 앉아 너가 책임 독박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건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해법 중에 하나로 또 이제 만약에 그 귀국을 하시게 되면
뭐 꼭 비단 이런 비속어 파문뿐만 아니라 기존의 회담이 정상회담 내지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무 라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외교 라인 경질이나 이런 어떤 인사교체 부분들이 거론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토대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경질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질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번에 영국 순방부터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까지 갔다 오셨는데 상당히 외교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외교 안보 쪽까지 일시에 다 교체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문제 제기를 더 함을 통해서 더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누누이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무수석하고 시민사회 수석을 저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보석까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무 라인, 시민사회 라인, 이 홍보 라인까지는 이건 정말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싶고요. 이 외교안보 라인이라는 것은 전략이 필요하고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이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 하나 터졌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꾸고 이렇게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의 이 지금 허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기 전에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흔쾌히 합의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에서 곧바로 반박, 불편한 신기 이런 것들이 네. 막 바로 표출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주재하고 있는 회담장에 찾아가서 예. 그러니까 회담도 아닌 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식회담이라고 일본은 간담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난 금요일자에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요. 우리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만나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 말고는 안 된다. 그래도 올래? 음. 그럼 와라. 음. 그래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봐줬다. 그러면서 일본 관료들이 뭐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냐면 이제 한국이 우리한테 빚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되게 의욕적인데 한번 풀어나간 솜씨 한번 보자. 난 볼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지금 비롯된 것이죠? 일본의 가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배상이 부재한 상황 때문에 빚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있는데 그럼 결국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가해자예요. 자기들이 피해자예요. 이런 식의 외교적 조롱과 이런 모멸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회담을 만들어냈던 실무진을 그냥 두고 간다? 이게 맞나요? 그게 맞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일 간에 지금 가거사 문제 때문에 얽혀 있는 문제 빨리 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쪽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전범기업들의 그러니까 지금 자산을 현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대부분에게 시간 좀 유예를 좀 달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 풀어보자고 해서 지금 우리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기업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었던 포항제철 같은 데서 공동기금을 내서 그래서 피해자들이 배상하자는 거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전범기업인 미쯔비시를 비롯한 전범기업들이 돈을 내서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그리고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 뭡니까? 그 청구권 협상에서 끝난 사안인데 이제 들고 와서 한국이 계속적으로 억지 부린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솜씨 보겠다고 그래요. 솜씨. 이러한 한일 정상회담을 만들어냈던 김태효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 쉽게 말하면 외교 안보수석이에요. 이 김태효 차장에 대한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프로다운 솜씨가 그랜드 바겐은 아니길 바라는데 그랜드 바겐으로 풀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요. 저희가 이제 한 마무리하려면 5분 정도 남았는데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갤럽 조사를 보여드렸고요. 저희 이제 두 분 다 이제 민심이 이대로 가면 이반될 가능성도 높고 이미 어느 정도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는 리얼미터의 그 여론조사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소폭 올랐다거나 사실상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보면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즉, 이 조사 기간 동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서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이 정도의 국정 지지도가 나왔다? 뭐랄까요? 대통령실은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 결과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평가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신인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결과는 뭐 0.2%포인트 소폭 상승이라서 뭐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해외 순방을 대통령께서 나가시면 2에서 3%가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국내 이슈가 네. 없어지면서 대통령의 해외 업무에 이제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 0.2%라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2.8% 내지는 1.8%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지금 저 사안은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있었던 이런 발언에 대한 해명 문제 내지는 MBC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무조건 거기다가 귀책을 씌우겠다라는 이제 이런 태도들까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글쎄요 조금 더 저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배방류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된 건지도 몰라요. 아무튼 예 좋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리얼미터의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뭐 사실 지금 오늘 아마 지금 대통령의 그 도어스태핑에서 한 이야기는 전혀 반영이 되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실까 나름대로 그 설마 우리 대통령이 좀 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켜봤다는 뭐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표명을 하고 음. 뭔가 그래도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 차원의 저는 여론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지금 그 아마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갤럽은 지난주 같은 게 26%인가 예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갤럽 여론조사를 시점으로 해서 오늘 지금 그 이 출근길 문답에서 나왔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저는 본격적으로 밀어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28일이 이제 운명의 수요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처분도 있고 이제 윤리위도 한다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 새끼 저 새끼 발언을 그때 한번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그 과거 발언을 또 떠올리게 하면서 그럼 당시 이준석 대표 말이 맞았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지지율에도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있죠. 그것도 마지막으로 보고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 정당 지지도도 좀 보여주신다면요.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소폭 떨어졌고 민주당도 소폭 떨어졌고요. 정의당은 조금 올랐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말씀 주신 대로 28일에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이긴 한데 28일에 이제 그 당 징계 윤리위를 포함해서 가처분 심리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궁금하긴 한데요. 일타 강사이시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윤리는 이준석 대표 건도 있지만은 아마 권은희 의원 그 이상민 장관에 맞아요. 대한 그 발언이 아마 있을 것이고 김성원 의원 그 수해 수해 망언에 대해서 네. 그 아마 이제 결과를 내놓을 거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유상범 전 윤리 부위원장께서 상당히 징계를 몇 달 전부터 MBC 카메라에 그때 또 MBC네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이 말에 대한 규제밖에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이 새끼 발언이 있었는데 또 이준석 대표만 콕 집어서 핀셋으로 징계한다 그러면 또 역풍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리가 이제 좀 많이 동공이 흔들릴 것 같아요. 동공 흔들리고 이제 이대로 가서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저는 반성적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마 그것이 윤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처분해서 뭐 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처분 결정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인용에 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차재현 교수님 말씀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윤리가 그러니까 그 동공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과연 본인들의 생각을 철회할지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러나 윤리의 생각대로 마이웨이 할 경우에는 그 후폭풍도 저는 상당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징계의 형평성이라는 부분, 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부 총질 문자의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지금 또 국회에서의 이러한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것도 없이 당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수사를 갖고 지금 제명 처분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보수 정당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점이 아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겁니다. 네. 쉽지 않은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가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오늘 아무튼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출근길 문담 내용 또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도 남아 있고요. 국감이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본다면 이제 제2의 2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정치 본색의 주제를 미리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은 지금부터다. 욕설 파문 2라운드라는 제목으로 최민우, 배종찬, 김종욱 세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재원 교수,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 탱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